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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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누구에게나 호감 가는 좋은 사람이고 싶으시죠? 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인간관계에 번아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착하게 살면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뭐 나쁘게 살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쵸? 예, 다들 자신의 기준을 삼아서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 많아요. 착하게 살자. 네. 근데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요즘에 진짜 많대요. 네, 엄청 많습니다. 원래 연예인병이었었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간혹 가다가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국 사회가 서열이 있다 보니까 그 서열로 인해서 그냥 잡아먹는 거죠, 사람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해결책 안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강해져라.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강 대 강으로 싸우는 거죠. 뻥. 막상 강하게 살게 되면요, 적만 많아집니다. 부러지죠. 뭐 저도 예전부터 되게 다툼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냥 뭐 노냥 싸우고 다녔죠. 지금 얼굴하고 확실히 달랐어요. 뭔가 이제 눈매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냥 쳐다봤는데 그쪽에선 기분 나빠가지고 싸우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눈에 힘을 풀었는데 힘을 푸는 게 아닌 거죠. 어설프게 강해지는 거는 오히려 나쁜 균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균까지 없애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강한 인상은 좋은 사람들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부터 한국에서 혼밥을 먹는 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완전 트렌드. 네. 다 혼자 먹어. 그렇죠.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 거는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렇죠. 10명 중에 9명이 좋아도 그 한 명이 날 힘들게 하면 그냥 인간관계 힘든 거예요. 그렇지. 엄청 상처받지. 첫 번째, 인간관계를 어린 왕자식 선긋기를 해보세요. 오, 어린 왕자. 그렇죠. 서로에게 길들여져 가는 거죠? 오, 자, A와 B가 있었을 때 A와 B가 처음 만나는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관계가 특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잔 꺾고 뭐야? 그렇게 되면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도 중요한데 저는 특별한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별한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야겠군요. 네, 가족들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무조건 좋아지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가족들 간의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족은 대화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그냥 이제 뭐 빨리 친해지자 이제 그런 방법이 통하진 않아요.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자, 어린 왕자에서 서로 이제 길들이는 그 과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관계는 추억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그러니까 힘든 일까지 이제 같이 겪는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깊어져 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맞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충분한 기회와 그리고 상대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치, 나 혼자 잘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사람의 성격을 양면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많이 일을 겪을수록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만하게 보고 상처를 줄 사람은 그때 걸르면 돼요. 내가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이만큼을 그 사람한테 해줘버리게 되면은 본전 생각나니까 자꾸 질척대는 거예요. 내 감정도. 그치. 왜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지, 그만큼. 그렇죠. 실망할 확률이 높죠? 두 번째, 누구든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자멸합니다. 결국 내가 쏜 화살은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사람을 관계를 맺을 때 누구에게나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고칠까? 내가 어떻게 잘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르게 하겠지 라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되게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살짝 물러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나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 끊게 되면은 오히려 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연결하되 살짝 물러나 있기. 약간 거리를 살짝 둬보는 게 어떻냐 이 말씀이군요. 네, 첫 번째 방법처럼 시간을 두고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차라리 나한테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람은 절대 바꾸기가 어려워. 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인 거지. 뭐 죽고 살자 식으로 이제 바꾸고 서로 막 이제 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절대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치. 싸우자는 거죠. 네, 왜냐면 서로 바꾸기 싫거든요, 자신이. 그치.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면은 불가능합니다.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쉽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렇죠. 세 번째, 이용당하지 말자. 어떻게 하면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일단 착하게 살고 있다 보면요, 어디선가 웃으면서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관계를 맺을 때 자신한테 필요하면은 이제 삼키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어지면 그냥 완전 팽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쳐다도 안 봅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현대화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관계를 맺을 때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배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간관계는 그렇게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게 고착화되는 어른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고쳐지기 힘들어져요. 그게 내가 갖고 싶어서 된 성향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굳어진 성향이라는 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네. 그래서 소시오패스를 구별할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먼저 동물 학대하는 사람. 자신보다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때리고 엄청 소리 지르고 그럴 네,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죠. 자신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폭군으로 돌변합니다. 내가 약한 사람이 됐을 때 그런 성향을 나에게 보일 확률이 높다. 내가 약한 사람이거나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일 때. 소시오패스도 우리한테 접근을 할 때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절한 사람들을 모두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친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당하지 않으려면요, 처음에는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용만 당하고 팽당할 수 있어요.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또 엄청 잘해줄 거 아니야. 엄청 친절합니다. 네, 엄청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에 혹할 수도 있겠네. 네. 네 번째, 자꾸 시비 거는 경우. 이거는 그럼 딱 쳐내면 되잖아, 그런 사람은. 시비를 건다는 건요, 그 사람 안에 뭔가 복잡한 게 있는 거예요. 너무 한 방에 쳐도 안 되고, 그래?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제일 짜증나는 경우입니다. 인간관계 참 어려워. 대처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죠? 나의 자세가 너무 수동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근데 이렇게 툭툭 쳐보는 사람은 반응이 재밌어서 건드려보는 경우가 많잖아. 만만하니까. 내가 수동적인 면을 보이면 보일수록 상대방은 시비를 겁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나요? 능동적으로? 만약에 뭐 이제 적극적으로 하든 이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요, 관계를 스스로가 다가가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라고? 그러니까 훅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시비 걸고 툭툭 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예. 선빵. 거기서 자꾸 뭐 불러내서 괴롭힌다든지 먼저 말 걸어서 괴롭힌다든지 할 때 그 전에 그냥 내가 먼저 말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 걸어서 따지면 안 돼요. 그럼 당황하겠네. 당황하죠. 약간... 맨날 이제 와가지고 뭐 시비 걸면서 뭐 이제 넌 생긴 게 왜 그러냐, 넌 한 짓이 왜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를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개선했었어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땐 역시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반응을 그냥 보이지 않는 쪽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재미없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아마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그냥 그럴 사람이 필요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따라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짜증나는 감정이 있었을 때 그냥 수동적인, 그냥 쉬운 먹잇감을 고르는 겁니다. 지나가다 그냥 보인 너. 잡스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많이 괴롭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잡스와 함께 엘리베이터 타는 거. 그때 질문은 그거였대요. 너가 애플에서 하는 일이 뭐냐? 밀폐된 공간에서. 그러고 나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날 해고됐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걸어 다녀야겠네, 계단으로. 다섯 번째, 결핍으로 인해 피곤한 타입은 절대 조심하세요. 결핍은 결국에는 그 부족한 걸 나를 통해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일 거 아니야. 특히 애정 결핍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문제. 예전에 뭐 지인들 중에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한테 상처받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어주고 응원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전화 오지 않아? 네, 10년째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겪었던 그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근데 그거를 10년째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좋은 걸 주고 싶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쵸. 근데 무언가 심하게 결핍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오히려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뭔가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다. 그냥 들어줄 사람. 왜냐면 자기는 그런 걸 얘기하면 좀 그게 해소가 되니까 감정이 풀리니까 그치? 그 사람은 꼭 당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치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은 카운셀러가 아닙니다. 차라리 돈을 받고 그걸 들어줘야지. 네,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또 카운셀링 또 받아요. 맞아. 감정은 정리가 네. 되니까. 심리학자를 상담해주는 심리학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착하게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위로해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줄 만큼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살짝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떼를 부려요. 왜 변했냐고? 그 사람을 되돌이키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떼를 부리게 되면은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액션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 생떼에 이끌려가지고 그러면 진짜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떼를 부릴 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감정의 소모를 계속 시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거리를 둬야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노라고 하세요. 노. 나는 할 만큼 했고 그리고 나는 중요한 일이 있고 지금 너가 그거를 개선할 건지 아닌지 그건 이제 너의 몫이다. 사실 진짜 한두 번 들어줘서 그게 해결되는 거면은 들어줄 수 있지. 근데 똑같은 얘기 계속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보통 착하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번째에서 많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착하게 살면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5가지 방법이 인간관계에서의 번아웃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화이팅! 맨날 화이팅이래.